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성장통으로 평가하며 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캐나다는 플로리다 오렌지, 테네시 위스키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정조준했고 멕시코 역시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0년간 유지돼온 북미 공급망을 뒤흔들며 삼성, 현대차, LG 등 북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 201개도 법인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량 조정과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2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 20일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4일에는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와 같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며 유럽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보일 때까지 지원을 멈추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장비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지원한 금액만 174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의 지원이 끊길 경우 러시아의 전투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800억 8천억 유로, 우리 돈 약 1,200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안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이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며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으며 이는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광공업과 제조업이 각각 2.3%, 2.4% 감소하며 산업 전반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며 트리플 감소세가 나타났는데요. 1월 소비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며 임시 공휴일 효과가 미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14.2% 급감했으며 이는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건설 기성도 전월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지표 하락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조업 일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 등 미국 관세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는 물론 생산 등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관세 정책까지 본격화되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뚜렷한 반등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 유통업계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통업계가 겪고 있는 오중고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커머스 확산, 그리고 지속되는 내수 침체, 강성 노조로 인한 경직된 고용 환경,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장기화된 규제 족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정부 규제도 유통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4조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현재 매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롯데는 현재 신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점포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의 146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애리조나주에 발표한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 규모를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과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특히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이 미국에 집중돼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하게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의 대미 투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점과 미국의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이 모여있는 전략적인 시장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미국 투자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세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TSMC처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 세계 2위의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고객사 유치를 강화하면서 하이테크 분야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더욱더 늘리려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